전남 지역에서 2만 5천여 명이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체 백신 접종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한 봉사단체가 지자체에 음악 구급차를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가 평화광장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기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하나인 얀센에 대한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전남에서도 2만 4천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초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 사는 30대 안길중 씨. 최근 얀센 백신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과 비교했을 때 이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백신을 맞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일단 가족들의 안전과 저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맞을 수 있을 때 신청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30살 이상 민방위 대원 등 10만여 명 가운데 2만 4,500명이 얀센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2일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1차가 62.9%, 2차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민 185만 명의 19.5% 수준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민 접종률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남도장터와 도립시설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경로당에서 이제 취식은 정부는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리까지 가능하도록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밥을 해 드시거나 국도 끓여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조리까지도 우리는 추가로 가능하도록 그 대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1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얀센 백신을 90만 명까지 사전 예약 받은 상황. 남은 10만 명분에 대한 얀센 백신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담당자나 119 구급대원이 차량을 통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요. 환자 한 명을 태우더라도 방호복을 입고 이송을 하고 또 이후에는 차량 전체를 소독하는 절차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 왔습니다. 네, 음악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업무가 늘어난 건데요. 순천 지역의 한 봉사단체가 지자체에 음악 구급차를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앞에 구급차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명칭은 다기능 음압 구급차입니다. 차량과 내부 장비를 포함하면 이 음압 구급차 가격은 1억 8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순천의 한 봉사단체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금을 해서 음압 구급차를 구입해 순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 구급차는 모두 2대. 이마저도 도서 지역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데 봉사단체 기부로 인해 순천에도 전용 음압 구급차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음압 구급차를 지자체에 기부한 건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보호복을 착용하고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그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음압 구급차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 많은 회원들이 봉사 성금과 함께
로타리 회원들이 이 음악 구급차를 후원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경증 환자만 순천의료원에 입원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광주에 있는 국가지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를 이송할 때 음압구급차를 활용할 경우 전담 인력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2차 감염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 의료 분야에서 거점 도시 역할을 하는 순천에 음압구급차가 배치되면서 감염병 재난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압 구급차를 갖게 된 게 우리 전남 도내에서도 손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순천 시민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때 반드시 필요했지만 높은 차량 가격 때문에 전남에는 단 2대뿐이었던 음압구급차. 순천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의 의미 있는 기부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 연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도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1일 기준 순천 연양동의 A 호프집에 방문한 방문자와 접촉자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파출소를 폐쇄하고 교대 근무 인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시킨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평화광장의 녹지 면적을 늘려 휴식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이른바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점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목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평화광장 일대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광장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개선 사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오래된 시설을 바꾸는 사업처럼 느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만 주지 이거 지금 하나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뭐 예산만 흉내는 거예요. 별로 그닥 변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렇게 그 자재만 이렇게 바꾸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런 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은 당초에 산책로와 녹지 사이에 놓인 도로를 없앤 뒤 녹지 공간을 늘리는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설계가 변경됐고 도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책로 바닥재와 녹지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전에 평화광장하고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좀 별 이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최초 계획보다 녹지 공간은 줄었고 대신 상가와 맞닿은 도로와 광장 양끝에 주차장이 정비돼 결과적으로는 주차면 80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를 하기 전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는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평화광장 도로를 막아버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 공간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 공간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이 나무 전부 다 좋은 나무들 다 없어버리고 공간이 이렇게 몇 동만 쓰겠어요. 목포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도 중앙광장의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고 녹지 공간이 확보돼 행사장 공간만큼은 더 넓어졌다는 입장. 구조를 당초 계획대로 바꾸지 못한 건 결국 민원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돼야 하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광장은 오늘 14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5일엔 준공을 자축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 목포시가 평화광장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쏟아부은 혈세만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진 한번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는데요. 위원회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흥 지역 일부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 급여와 시간 외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장흥 지역 A 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연수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 잘못 입력해 767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1,52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장흥 교육지원청 산하 2개 학교에서 2017년 수학여행 등 국외 출장 중인 3명의 교사에게 모두 53만여 원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급여와 시간 외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과 관련해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했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시 단위 지역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임춘모 토지관리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 임춘모입니다. 예,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검색하거나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시세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서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 단위에서만 시행하는 이유는 군 단위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군 단위는 제외하고 시 단위에서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이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과 임대차 기간이 30일 미만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서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당사자 모두 3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네, 이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인 5개 시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 교육을 실시했고요. 홍보 자료도 비치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임춘목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도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원장에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비롯해 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과 지방재정 분권 개선,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원,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 사업 8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목포와 신안의 행정통합에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서 통합추진 민간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각계각층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 공약 이행평가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고흥군은 공약 이행과 올해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고흥군 관계자는 현재 민선 7기 전체 공약 113건 가운데 57개의 공약을 모두 지켰으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면 임기 안에 95건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의회가 7일부터 18일 동안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목포시의회는 7일부터 24일까지 367회 정례회를 갖고 지난해 예산안 결산과 올해 3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2일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 질문을 갖고 행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야간학습 참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사업을 이달부터 방과 후 학원 이용 학생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회 이용 시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어 부담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용 대상은 학교나 학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야간 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중고등학생, 재학생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학교 또는 군청에서 신청 가능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사전 결제한 후 해남군으로 이용 요금을 청구하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차익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매실 출하기를 맞아 비대면 홍보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6월 한 달 동안 홈쇼핑 방송 9번을 진행하고 청매실과 남고매실, 황매실, 당절임 등 광양매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전남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도 매실 판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